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의사진행 중단 권고를 철회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마다 원자재 수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마스크를 제작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송하진 도지사 면담 요구 과정에서 도 관계자가 노조 간부 등을 밀어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수비도 일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해외 연수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장에게 의사진행 중단을 권고했다가 돌연 철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정명기 기자, 의회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느닷없는 결정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의회 윤리특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송 의장에게 내렸던 의사진행 중단 권고를 지난 22일 철회했습니다. 그 명분을 살펴보면 송 의장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이상 걸리면서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기관도 가졌다는 건데요. 원래는 법원 1심 선고 때까지로 정한 결정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27일 성명을 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의원들의 체면만 생각하는 무능력한 윤리특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도민을 우롱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 의장과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장은 해외 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주의 한 여행사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오전 11시 7분 장수군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장수에서 북쪽으로 17km 떨어진 천천면 지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도 등급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그릇과 창문과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수준인 4단계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진앙이 산속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봤는데요. 전북 지역 육상에서 지진이 난 건 지난 2018년 부안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겁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원자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취재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한 마스크 생산 공장입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야간 작업까지 진행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필터를 구입하지 못해 2주가량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제조업체보다는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거래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장에서는 그 가격까지는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통해서 그 가격을 제시를 하니까 기존 라인에서 뺄 것을 일단 빼서 저희한테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가 저는 되는 거예요. 그 비싸게 사면서도.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뺀다는 얘기죠. 원자재 제조업체들로부터 필터용 부직포를 구하지 못한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5배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여 유통업체들을 통해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단 있잖아요. MB 필터라고 하는 부분. 네네. 그 부분을 지금 완제품, 마스크 완제품 만들어야 내가 공급을 해주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에다 보내는 것 때문에 예. 여기 현재 많이 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출고 조정 명령을 발동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발생하면서 전북도는 추가 지원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기업들한테는 원자재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 건의와 원자재 생산하는 업체 등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과의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자재 보급을 위한 긴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선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사들이 원하는 경우 계약 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방과후 강사들과 의논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방과후학교 강사 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노조와의 공식 면담을 다음 주 중에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방과후 강사들과 의논한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송하진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기다리던 민주노총 노조 간부 등 4명을 전북도 관계자가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민주노총은 전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한 협의와 청소시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면담을 받아들일 때까지 도청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2020 시즌 프로축구 K리그 개막식이 다음 달 8일 전주성에서 열립니다. 이날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이번 시즌 리그 개막일을 5월 8일로 정하고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삼성을 개막전 매치업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K리그는 2월 29일 막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금요일 저녁에 한 경기를 먼저 치러 주목도를 높이고 개막 휴가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면서 개막전 이후 상세 일정은 다음 주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경기는 관중 없이 열립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북 지역 어린이, 노인 필수 예방접종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심리적 위기감이 커져 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보건소의 예방접종 업무도 잠정 중단되면서 필수 예방접종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인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17종은 대상자 48만 7,300여 명 중 8만 4,400여 명이 접종을 마쳐 17.3%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시설과 치매 안심센터 등 8개 사업 지역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이색 벤치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또 보행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해외 연수비 전액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해외 연수비 1억 2,800여만 원과 함께 국내 연수비도 일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안 격포항내 수산물 판매센터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격포항 수산물센터는 군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내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외부 경관 사업의 경우 5월 공사에 돌입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십항 십생 국가 어항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격포항 사업은 2020년 7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예산 17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군민 생계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보험료 지원과 상품권 발행비 23억 원, 저소득층 생활아동 양육비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와 농민소득 지원비 33억 원, 관광시설 수리비 2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전북도가 다음 달부터 임차 택시 30대를 추가 운영합니다. 임차 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입니다. 운영되는 택시는 전주시 15대를 비롯해 익산시, 정읍시, 군산시가 각각 5대입니다. 전북도는 연말까지 특별교통수단 18대와 저상버스 12대 등 추가로 39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위도 상사화 자생지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상사화 묘목 25만 그루를 위도 임산물 장목반에 분양했습니다. 이어 올 5월 초순부터는 위도면과 함께 군락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상사화 대부분이 독성이 있어 식용이 어렵지만 위도 상사화의 경우 독이 없어 산림청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맑겠습니다. 날이 맑으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도, 남원, 순창은 2도, 고창 4도, 김제, 부안, 정읍은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19도, 부안, 순창, 임실과 정읍, 고창은 20도, 남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고요. 세차 효과도 깁니다. 자외선은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목요일부터는 한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할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